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요즘 자주 하지 않으세요?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다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여기서 멈춰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속도 강박에 아주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 지속의 쉼을 바탕으로 조용한 성취의 기술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강력한 성공의 무기는 사실 다른 곳에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매일 느끼고 있을 그 감정, 바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뿌리부터 한번 캐내려 가보겠습니다. 이 질문 딱 보자마자,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트랙 위에서 끝없는 속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들은 다 전력 질주를 하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터덜터덜 걷고 있는 듯한 기분. 도대체 이 참을 수 없는 조급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한 가상인물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28세의 직장인 김민수 씨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김민수 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켠 SNS에는 입사 동기의 파격적인 승진 소식이 떠 있고요. 점심시간에 잠깐 본 뉴스에서는 나보다 어린 후배가 창업해서 수십억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야말로 인생 하이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다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바로 이 지긋지긋한 조급함의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공의 빙산 이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SNS나 뉴스에서 보는 다른 사람의 화려한 성공은요, 사실 거대한 빙산에서 물 위로 반짝하고 드러난 아주 작은 꼭대기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그곳에는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끈질긴 노력과 준비의 시간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죠. 책에 나온 28살의 유니콘 기업을 만든 CEO 이야기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3년 만에 이룬 초고속 성공에만 열광하지만 그 이면에 1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묵묵히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던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버려요. 바로 다른 사람의 아주 잘 편집된 결과물, 그러니까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죠. 그 예고편과 나의 아직 한창 촬영 중이라 정신없고 다듬어지지 않은 과정, 즉 촬영 현장 그 자체를 직접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애초에 공정한 게임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불공정한 비교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급함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책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진짜 무기를 제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제부터 이 꾸준함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투자나 예금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게 비단 돈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 지식, 실력에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티도 안 나는 작은 노력이요, 시간이란 변수를 만나면서 나중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로 증폭되는 원리,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처음에 완만하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지수곡선을 그리면서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7.8,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 딱 1%씩만 어제보다 더 나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뒤 여러분은 지금보다 무려 37.8배나 성장한 상태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1에 365를 거듭 제곱한 결과죠. 하루에 1%,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노력이 꾸준히 매일매일 쌓였을 때의 위력은 이토록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꾸준함의 힘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고 나서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땅 위로는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4년 동안 물 주고 거름져도 변화가 없으면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땅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수백 평방미터에 걸쳐서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째가 되는 해 준비를 마친 이 대나무는 단 6주 만에 27m, 아파트 17높이까지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우리의 노력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이 말은 꾸준함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한 번의 대단한 행동, 한 번의 영웅적인 결심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주 사소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바로 그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알겠다. 꾸준함이 중요한 거. 근데 그 습관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이제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꾸준함이 좋다는 건 우리 모두가 머리로는 알지만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이 책은 아주 명쾌하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의지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에만 기대기 때문이라고요. 의지력에 기댈 게 아니라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올해는 책 50권 읽기 혹은 10kg 감량 같은 아주 거창하고 멋진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큰 목표는 시작부터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작조차 어렵게 만들고요. 설령 시작했다 해도 그 결과를 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목표 대신 작은 루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책 50권 읽기가 아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 딱 한 페이지 읽기처럼요.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은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되고 결국 우리를 지치지 않고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진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입니다. 마치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고 피로해진다는 거죠. 매일 아침 운동 가야 하는데 오늘은 쉴까? 이렇게 의지력에만 의존해서 유혹과 싸우는 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좋은 행동을 하기는 아주 쉽고 나쁜 행동을 하기는 아주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은 마치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와 같아서 우리가 잠시 한눈을 밟거나 지쳐도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그 똑똑한 자동 항법 장치는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책은 아주 구체적인 4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팔굽혀펴기 1개 하기처럼 이건 뭐 안 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실패가 불가능할 만큼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그렇게 만든 새로운 습관을 양치질한 후에처럼 이미 매일 하고 있는 기존 습관에 찰싹 붙이는 거죠. 셋째, 여기에 잠들기 전에 운동복을 미리 머리맡에 꺼내두는 것 같은 환경 설계까지 더하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의지력을 쓸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하루 이틀 빼먹더라도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멈췄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는 지속성이니까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 엔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꾸준함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 즉 철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나만의 속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쟤는 너무 마이페이스야 라는 말을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이 책은 단언합니다. 마이페이스는 약점이 아니라 이 기나긴 인생의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고유한 리듬을 지키는 것은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번아웃되지 않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거든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우리 인생의 성공에 정해진 시간표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제국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은 52세에 그 사업을 시작했고요. KFC의 상징인 커넬 샌더스는 무려 62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날아오를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속도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해야 할 태도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 내 인생의 계기판에서 속도계 대신 나침반을 보세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둘째, 비교의 대상을 옆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단 1%라도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풍경을 즐기며 나만의 페이스로 완주하는 긴 마라톤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속도 경쟁에서 의연하게 벗어나서 나만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조용한 성취의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북리처럼 쌓이는 꾸준함의 힘을 우리 삶에 장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시작하고 싶은 당신만의 조용한 성취를 위한 가장 작고 사소한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정말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1개도 좋고 잠들기 전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시작이 훗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위대한 여정의 진짜 출발점이 될 겁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책 구매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하세요.